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태평천국을 지나간 전국본과 또 유엔스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국본은 태평천국 운동을 지나가야 청도의 붕괴를 막는 데 공헌을 했습니다. 태평천국 운동은 대규모의 정교적 정치적 봉기였으며 약 2천만 명의 인명을 희생시킨 청대 최대의 반란이었습니다. 1833년 항시에 합격하였습니다. 이후 전이 진사시험에 급제하여 한림원이 되었으며 이후 예부시랑을 거쳐 병무시랑, 이부시랑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1850년 오정 봉경 태평천국 군대가 1852년에 전국 중남부 지방의 양쯔강 지역을 장악하였습니다. 청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였다고 합니다. 1853년 그는 호난에서 성군이라는 임시군대를 조직하였습니다. 1864년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해버렸습니다. 그뒤 강남상해 총독을 역임하였고 직내상해 총독을 지냈습니다. 1865년, 1866년 중국 북부지방에서 일어난 영군 이난을 진압하기 위해 토벌군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정부 감찰관들의 비난을 받고 사임했다고 합니다. 자는 백함호는 척생 시호는 문정 태평천국 운동을 지나가여 청조의 붕괴를 막는 데 공헌하였습니다. 중국본은 사회적 야심을 갖고 있던 할아버지 정옥병이 일으킨 분홍이 가만에서 태어났습니다. 1833년 항시 합격했고 이후 진사시험에 급제하여 한림원에 보임되었습니다. 한림원은 전국에서 뛰어난 학자들이 모여있는 기관으로 공정의 서식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런 서도에서만 13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정호, 정의, 주희 같은 송대 철학자들이 제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경전의 해석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 지식의 연마와 함께 관련도 좋았습니다. 예부 시랑을 거쳐 병무시랑, 이부시랑 등을 지냈습니다. 변화없는 일상생활을 따뜻하게 있고 백성들을 좀 더 실제적으로 돕고 싶어 하였습니다. 1852년 초까지 항쟁이 잘못된 태도, 정부의 재정정책, 지원한 권리들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조치 등에 대해 냉렬한 비난을 하였습니다. 1850년 어머니가 조국자 고향으로 돌아가 3년 상을 보낼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이 허가는 곧 내려졌으나 고상기간 중 한풍계에 의해 다시 현직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1850년 풍장 봉기한 태평천국 군대가 1850년 이르러서는 중국 중남부 지방의 비어간 양지강 이역을 장악하여 청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였습니다. 태평천국 운동은 대규모 정교적 정치적 봉기였으며 약 2천만 명의 인명을 희생시킨 청대 최대의 반란이었습니다. 1853년 초 그는 호난에서 성군이라는 임시군대를 조직하였으며 태평천국 운동을 지휘하는 책임을 점점 크게 맡게 되었습니다. 1864년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되었습니다. 진압이 성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일은 태평천국의 지도층 내부에서 심각한 권력 투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반란군이 분열되어 큰 원인입니다. 이 번째는 중국본의 탁월한 지도력과 인내심이었습니다. 1854년 그는 해전에서 두 번 패하였습니다. 1862년은 심은 항저우 연안에서 서쪽으로 48km 지점에서 적에게 포위된 적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자금과 인원이 부족하여 고통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12년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토벌 작전을 임하였습니다. 토벌 작전 중에 그는 정치는 도덕 심판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지도자는 학업자들이 헛된 탐욕을 때로는 받아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850원을 치를 군사적인 책임을 맡게 되면서 이 시기에 아버지 그 사람 때문에 1년 반 동안 고향에 돌아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편지에 꼼꼼하게 답장하였습니다. 청한 자들을 잘 만나줬으며 선벌제기는 했지만 관대하게 부하들이 성질을 수산하였습니다. 그 결과 군대에서 인기가 높은 가운데 기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태평천국운동을 지나간 1864년 의성에서 최고 결정기였습니다. 그 뒤로는 주로 행정관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강남선 지금의 장수가 안호의성과 장시성 남당호 해안으로부터 내륙으로 약 160km 떨어져 있음의 청독을 2번 지냈으며 직내에서 지금의 해베이성의 청독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1866년 10월 중국 북부지방에 일어나 영군이 나를 지령하기 위해 터벌굴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정부 감찰관들의 비난을 받고 사임하였습니다. 1864년 이후에는 수도에서 일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권세를 이용하여 국가의 여러 가지 중대 산편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가 키워준 인물인 이홍자는 정부 내에서 엄청난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 같은 권력 행사에 중국 권리 및 권리는 몇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홍자의 권력은 유한스카이에게 계승되었습니다. 그 권력 때문에 청은 마침내 붕괴되었습니다. 청이 붕괴되자 유한스카이는 중화민국의 총통이 되었습니다. 중국군이 시험을 받아 미국 예일대학에 졸업한 룽홍은 상하이에서 제철로 공장을 설립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강남 제조업이 되었고 현재 그보다는 소선서가 들어서 있습니다. 정부가 해외 파견 유학생 제도를 도입한 것도 그의 추천해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남 사녀의 형제가 있었으며 이나 오네의 자식을 뒀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애정으로 대했고 자신의 경험을 쓴 편지를 사주 보냈습니다. 중국 군대에 큰 기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여성과는 다소 구식이었습니다. 즉 여자가 남성의 우위를 참고 인정해야만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부터 문관에 예수였던 시호 가운데 가장 높은 영예인 문정인의 시호를 하사받았습니다. 1920년대 이르러 중국군의 역사상 역할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국민당 지도자들 같은 보수자들은 그가 이거의 상징이요 도덕심의 몽매라고 찬양하였습니다. 몇몇 국민당 창당 인사나 대부분의 공산당 인사들은 그가 민주주의를 탄압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유생했으나 보수주의적 정책의 독단에 빠지지 않았으면 고대 개혁가의 철학을 충실하게 수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한스카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한자문은 원세계가 되면 이를 국어원에서 지정한 중국 한글 표기법에 따른 것이 유한스카이입니다. 유한스카이와 원세계가 공존하는 이유는 현행 표기법이 중국 인명 표기법이 두로 나누기 때문에 나타난 혼란입니다. 현행 표기법에는 1911년이라는 신의 혁명 이전에 사용한 인물은 한국 한자문의 그 이후의 인물은 중국이 발음에 따라서 표기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한참 전 사망한 정근대 인물이나 한참 후 사망한 현대 인물은 이런 권장사항이 잘 지켜지지만 기준성 근처인 20세기 초 중국 인물들은 양적 표기가 혼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한스카이 대표적입니다. 유한스카이는 자녀가 32명, 손자만 79명이었다고 합니다. 가끔 중국이나 미국 등에서 활동 중인 후손들의 행적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중 조선인적들이 낳은 자녀가 7남 8녀입니다. 유한스카이의 자녀 중 절반이 해당합니다. 유한스카이는 10명 아들 중 김씨가 낳은 둘째 아들 유한커버과 이씨, 김씨 몽청 출신 이씨가 낳은
다섯째 아들 영커치원을 가장 청해하였습니다. 영커디는 정실 무시가 난 작정대로 더불과 영국에서 예약을 다녀온 자신이 대통령을 이해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의 사건과 특히 1913년 승마를 하다가 떨어져 한쪽 다리를 다쳐 발을 절게 되었습니다. 후계자 김영에서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이시이등을 했을 때 중국에서 곤지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부칙을 받고는 순전 15 조직 사건을 비롯하여 군주제 선동 여론을 일으키고 다녔습니다. 연스크 아버지가 죽은 후에는 텐진이 독일 저계지에서 승하고 지냈습니다. 과거처럼 권력의 눈이 얼어 행패를 부리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일제로부터 한간이 대라는 해외를 받았으나 거부하고 공평하게 살았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후 문서연구원이 되어 이러다가 1958년에 죽었습니다. 영커는 직실 소설인 김씨가 낳은 차남입니다. 1914년 중국과 미국의 골통풍선과 결탁하여 태종의 매장인 소릉에 있는 육전의 석각을 훔쳤습니다. 소릉의 당토지기 전쟁에 썼던 6마리의 중마등이 저기에 있었는데 각각 이름은 등록표, 산노자, 청추, 곤모가 18적 백제호라고 합니다. 이한 검은 일당은 삽자로 곤모가 두 석각을 훔쳐갔으며 4년 후인 1918년 다시 잔고하여 나머지 네 석각도 훔쳐가려 했으나 중간에 현지 주민들에 의해 발각되어 관철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 뒤에 화를 면한 네 석각은 현재 시암 박물관에 전시되었습니다. 이때 고개로 반출된 두 석각이 미국 펜실베니아 박물관에 있습니다. 이 두 석각은 시암 박물관에 레플리카로 전시되었습니다. 한때 흑계자 1승이었지만 어제나 아버지 이현스카이가 황제 자리에서 밀려나고 병산 후에는 다시 장기와 마작으로 일생을 지냈습니다. 1931년 텐진에서 혁명 42세 젊은 나이로 죽었습니다. 이현스카이 손자입니다. 이안코는 셋째 아들로 물리학자로서 미국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석좌 교수를 지냈습니다. 대만에서 국립타이완대학 대우 교수를 지냈습니다. 부인은 장수성 타이창 출신의 물리학자 우재순으로 베타 분계를 발견하고 콜롬비아 대학교 교수, 미국 물리학회 첫 여성 학회장 울프상 최초의 물리학 수상을 하였습니다. 맨하튼 계획 참여, 과학자 중 최초로 살아서 생전 자신의 이름을 딴 소행성을 가진 재명한 물리학자입니다. 그녀가 1997년 뉴욕에서 사망한 이후 2001년 미국 신문과자 신무요 남동생 아들 손주 등 가족과 함께 중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2003년 향년 91세의 나이로 베이징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중화 제국 때문에 선통적이 아니라 이 사람이 중국 역사상 최후의 군제라는 주장도 있지만 정상 복백과 만주국 때문에 다르게 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한족 군주로서 확실히 마지막입니다.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공화국의 대통령, 총통과 군국주의 군주를 해본 사람입니다. 한국과는 이모혼란 이후 조선에 주재하면서 내정 간섭을 하는 악경이 있습니다. 중국의 역대 최고 지도자 중에 가장 한국과 인연이 큰 인물입니다. 문자 그대로 조선에서의 경력을 통해 인력 입지전적 인물입니다. 사실 1880년, 1894년 이완스카이가 군정을 가져간 무신 정권을 채워 10년을 통치하였습니다. 이완스카이가 한국의 근대를 방해한 적이 많았습니다. 소설은 잃어버린 10년을 만든 장본입니다.
이안스카이의 통치를 보면 조선 총독 플러스 그런 무신 정권의 집권자를 합쳐놓은 형태를 보였습니다. 공국인 청나라로부터 강국 대신이라는 직책과 그에 걸맞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일제 강점기 조선 총독들이 일본인들이 조선 경제권 장악을 도와준 것처럼 이안스카이도 하교들이 조선 경제권을 찬탈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조선과 러시아 밀력이 동결되자 국왕의 고정을 폐하라고 시도했던 모습은 무신 정권 집권자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고려 국왕을 가르치는 것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심지어 무신 정권 집권자들은 같은 고려인이어서 왕권만 추락하지만 이안스카이는 전국 군인이기 때문에 만약 국왕 폐위에 성공했다면 조선 집권이 추락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오화단 운동 직후의 일화를 보면 상당한 지략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안스카이는 자종당 이용장의 계획을 잇는 군사 전문가로서 군제만큼은 청나라에서 상당한 소수였습니다. 마지막에 장의관 충만한 군벌들을 부려먹고 이끌었다는 건 특출난 재능도 없이 단순한 계획적 태도만 가져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안정권 장군이 이토 히로부미 사살 소식을 듣고 참양하는 시를 졌다고 합니다. 이 해영 경제가 서간도로 가서 한인촌을 건설하고 신흥보건 학교를 열고자 할 때 이안스카이가 이를 수락하고 도와줬다 합니다. 사실 중국인들도 일본으로부터 적잖은 침탈을 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국 독립투쟁을 지원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장기석은 외국인 지도자 중 가장 적극적으로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한 사람입니다. 그 공으로 정치적 스승이 선문과 함께 한국의 독립유공자로 공인되었습니다. 마천 등도 조선 의정군과 함께 군사 작전을 벌이는 등 항일 투쟁을 함께 한 전쟁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이안스카이가 조선을 식민지하려 했던 것을 생각하면 병지고 역전권입니다. 현재도 중국 권력자들은 한국의 항일 운동 역사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편입니다. 알려지다시피 하얼빈역에 안정권 기장관을 만들게 한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주석인 시진핑이라고 합니다. 이상 태평천국을 진압한 진국보원과 이안스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